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자, 시장이 양호하게 주 초반부터 이틀째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뭐 지수의 흐름은 그다지 센 모습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지난주 큰 폭의 조정에 이어서 일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 장세가 전제가 되고 있어요. 자, 3일 동안 또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어제 큰 폭으로 밀렸던 카카오 게임즈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급하게 오른 거 외에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혹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야 오딘의 히트, 신작 게임인 오딘의 흥행 대박이 너무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다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대 얘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죠? 자, 카카오 게임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2위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당당히 2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만 한 3천억, 4천억 정도 시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서 더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코스닥 시총 2위의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런 바이오주들이 다시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상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이 오히려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단기적으로 퍼가 지금 뭐 50배가 넘니 뭐 거의 60배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반박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카카오 게임즈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얘기들이 더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일 수 있을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라, 내가 맞는다, 이것도 사실 엉터리예요. 그렇죠? 그러나 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지금 고평가, 카카오 게임즈의 고평가 거품 얘기는, 그쵸, 다른 경쟁 피어 대비해서 퍼가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빼먹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빼먹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반론 반박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죠.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서 한번 더 안내를 받으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시면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최근 시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뭐 지수는 좀 정체되어 있다,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부터 이어졌던 코로나 이후부터 급격하게 오른 시장의 어떠한 밸류에이션, 거기다가 상반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카카오 같은 종목, 네이버 같은 종목, 하이브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최근에 SM이라든가 YG라든가, 그죠? YG 엔터라든가 JFP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미디어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상반기까지 지수가 많이 올라서 하반기 때는 조금 지수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전통 대형 IT주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수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자, 각 증권사들이 하반기 코스피 어떤 상단과 하단 밴드를 전망을 한 어떠한 내용들입니다. 하단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2,900, 3,000포인트. 상단은 KB 투자증권이 3,700까지 보네요. 그렇죠? 뭐 어떤 뭐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이제 3,300, 3,400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를 맞추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하단 부분은 일치합니다. 저도 한 3,000 부분 보고 있는데 상단 부분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제 의견하고도 좀 많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종합주가 시계 보시면 사실 편해요. 그죠? 최근 올해 저점이 어딥니까? 2,900, 3,000 그 부근이에요. 간단하죠. 뭐, 그죠?
그렇다고 엉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권사들 전망치가 엉터리는 아닌데, 저는 실질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개인 투자들이 저런 상단, 하단, 각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참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단과 상단의 갭이 저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개인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지수 맞추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3270이거든요. 3300이라는 얘기인데, 자, 조금 전에 좀 봤던, 자, KB투자증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IBK 하이투자 이런 애들은 이제 거의 다 올랐다라는 얘기, 지수 자체는. 그죠?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KB증권은 상단까지는 아직 충분히 더 남아있다. 그죠?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각자 다 논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동안에 뭐 안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른다라고 치면, 대형 IT,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오른다라고 치면 어때요? 이거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죠? 3,300 고점 무조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움직이시는 장이 아니에요. 시장 성격상. 자,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어요. 그죠? 주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안 올라요. 지금이 이런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갖고 지금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할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더욱 카카오 게임즈가 PER이라든가 또 실적 이런 부분만 갖고 고평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시가총액 뭐 6위, 뭐 7위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주 만에 시가총액이 6조까지 올라옵니다. 6조 2천억이네 오늘 보니까. 그죠? 당당히 2등 시총 2위에 등극을 하면서 7월 달만 들어서 거의 40%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어요. 이건 사실 과열이죠. 40%나 주가가 올랐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저점이 얼마냐면 5만원대 아래로 좀 떨어졌어요. 그죠? 그 대비해서는 60%나 지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뭐 거품이다. 오딘의 어떤 반영이 이제 이미 주가에 다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매스크를 보니까 2주 만에 시총 6조 달성. 그죠? 시총 2위 등극했고, 이달 들어 38.5% 급등했다. 신작 게임인 오딘 흥행에 쭉쭉 주가가 올라서 이제는 거품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모 증권사는 카카오 게임즈 오딘 흥행의 목표가는 더 올렸지만 7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올렸거든요. 그죠? 지금 얼마입니까? 83,100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그죠? 그쵸? 이것도 사실 좀 약간 좀 불만인데 뭐냐면 지금 83,000원인데 목표가 9만원대예요. 만원 먹으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하게? 아니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베팅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 정도를 봐야지 지금 8만원대 카카오 게임즈 살 수 있고 7만원대 카카오 게임즈를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만원 먹으려고 주식을 베팅한다? 그것도 8만원짜리를 9만원 목표를 하려고 여기서 베팅을 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8만원에 주식 샀으면 15만원 이상의 목표가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다. 얘기란 얘기. 꼭 뭐 카카오 게임즈 지금 15만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사서, 그죠? 10만원 보는 그런 전략들. 조금 이제 우리가 옳은 거 확인하고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선침해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자, 어찌됐든 지금,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올렸지만 투자 의견은 보유다. 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더 사지 말고 기다려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조금 답답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올랐으니까, 이제 좀 기다려봐라. 목표가는 조금 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수급을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수, 목, 금이 3일 연속 단일가 매매가 됐던 때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하루 떨어지고 오늘 다시 반등을 주고. 근데 거래량이 어제 밀리는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한 600만 주 정도, 500만 좀 안 되네. 590만 주 정도. 570만 주 오늘 더 거래를 줄이면서도 한 4% 가까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때 들어온 2천만 주 퉁퉁 이틀 동안 들어왔던 이 물량이 아직 훼손이 안 됐다라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이때 2천만 주씩 들어왔던 세력 입장에서 여러분들 마인드를 가져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이때 이제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뭐 6만원에서 7만원, 7만원에서 8만원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뭐 왜 들어왔겠어요, 그죠? 높게 팔려고. 근데 지금 8만 3천원이야. 팔겠습니까? 안 판단 말이야, 지금. 이때 들어왔던 친구들이 움직여야 카카오 게임즈는 한 시세가 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 오딘이라든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지금 뭐 목표가 상회했지만 홀드 지금 보유 의견을 낸 거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먼저 올라요, 여러분들. 매출이나 실적이 먼저 올라요. 아니에요. 그죠? 주가는 금방 오르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실적은 언제? 분기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퍼는 이런 종목군들, 성장주들은 퍼가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죠.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이게 성장주의 특징이에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오딘이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막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오딘이 이게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저는 이제 게임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오딘이 어떤 게임인지, 또, 이 게임의 어떤 그 생리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구글 플레이라든가 애플 스토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매출이 지금 한 70억 정도라고 해요. 그죠? 하루에. 근데, 사실, NC 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죠? 리니지 1, 리니지 2가, 사실, 한 4년 동안, 그죠? 4년 동안 가까이 이제 1위를 안 놓쳤었는데, 이번에 오딘이 발매가 되고 오픈이, 런칭이 됨에 따라서 2등, 3등으로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이게, 리니지는 사실 하루 정도, 이틀 정도만 살짝 신작 게임이 나오면 2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017년도 6월 리니지 시리즈, 리니지 M이 발매되고 이후에 구글 매출 기준으로 보면 1위 자리를 하루 이상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 오딘이란 게임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물론 이런 프리미엄도 있겠죠. 리니지가 항상 1위, 2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어떠한 뭐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대박의 흥행 게임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허니문 새로 나왔기 때문에 유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대박이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6월 29일 날 런칭이 되고 나서, 그죠? 6월 29일이면은 언제예요? 지지난주 화요일인가요? 그죠? 지금 한 2주가 된 것 같아요. 2주 동안 이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그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야. 한 40% 가까이. 그래서 퍼가 57배까지 올라가서 지금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NC 소프트는 지금 36배, 넷마블이 37배니까 거기보다 훨씬 더 지금 퍼가 높기 때문에 얘는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 거품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나 카카오 게임즈에 이런 뭔가 있을 법한 오딘의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갈 수 있어요. 자, NC소프트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하반기에 나온다 그랬죠? 한 8월이나 9월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도 그래요. 그거 나올 때까지는 오딘이 1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이후로도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 환경이 지금 이런 개별성 종목군들이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는 시장이고요. 거기다가 상반기에는 섹터별로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섹터별로, 종목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된 놈들이 더 많이 되게 마치 풍선 효과처럼 올라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카카오 게임즈가 무려 4년 만에 NC소프트의 리니지의 아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상징, 크게 의미를 좀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잘 들어맞아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특징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카카오 게임즈 수급을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만약 개인들이 막 따라붙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아까 EBS 증권의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정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특히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기술적으로도 조정받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21선하고 5일선의 이격이 얼마나 많이 벌어요. 21선 이제 65,000원까지 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 2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주가랑. 그러면 당연히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조정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얘기하는 사람들 것들이 좀 이상하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뒤에 부분의 수급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단지 우리가 뭐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현재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숫자적인 것만 가지고 레코드만 가지고 주가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어떠한 분위기, 그죠? 어떤 뭐 인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카카오 게임즈를 평가할 때 있어서,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자, 제가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거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죠? 어제만 하더라도 보세요,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 어제 빠지니까 뭐라고 나왔어? 3일 만에 하락, 오든 효과 대부분 반영. 너무 올랐나? 무섭게 오르던 카카오 게임즈 5% 급락, 증권가 가열 지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제 기사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특히 카카오 게임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들이 이런 기사를 한번 딱 보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카카오 게임즈 믿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이런 기사를 보잖아요? 흔들려. 왜? 급등했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다른 것도 막 빠지고 그러는데, 하루에 5%팍 빠져봐요. 아이고, 안 되겠다. 팔아야지. 이게 여기서 걸린, 이 급등주를 잘 사고도 이런 데서 한 번씩 흔들려서, 다 물량을 털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자,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전략을 짜 나갈지가 중요한 거죠. 자, 오딘이라고 하는, 이 바랄라 라이징이라고 하는 이 게임, 이 리니지 시리즈를 제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을 하고 있다. 그죠? 이 게임 업계에서. 의미가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그죠? 1평균 매출 추이를 보니까, 뭐, 리니지 1에 비해서는 좀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리니지가 처음에 2017년도 나왔을 때 80억 찍었네요. 그죠? 하루의 매출. 리니지2가 40억 찍었고, 근데 리니지2가 60억 찍었고요. 그죠?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 60억 찍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리니지는 하루에 한 10억 정도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딘이 언제까지 이 흥행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자, 만약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오기 전까지 이 독주를 지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과연 주가가 지금 현재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지금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거품론에 이어서 얘는 IP가 약하다. 즉 자체 제작이 약하다. 카카오 게임즈 워낙 이제 뭐예요? 네,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퍼블리셔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강한 회사인데요. 잘 알고 보면요,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저기 숟가락을 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번에 오딘 게임을 어디서 제작을 했나요? 그죠?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근데 이미 카카오 게임즈가 2018년도에 50억, 2020년도 작년도 5월 달에 130억 퍼블리싱을 판권 계약했죠. 도합 180억을 이미 라이온 하트에 투자를 했다. 이 정도 투자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거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관계된 회사다. 그리고 클래프톤, 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래프톤이 IP를 갖고 있는 게임들 퍼블리싱 판권 계약도 이미 했고, 엘리온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넵튠 자회사가 또 클래프톤하고의 또 지분 관계가 공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이번에 이 오딘도 라이온 하트가 제작을 하고 있지만 IP를 내가 갖고 있다,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과거에 카카오 게임즈 IP 기반이 약하다. 사실 넷마블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죠? 이런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IP의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서, 투자를 함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주가 재평가의 한 어떤 그죠? 부분이 되기도 하죠. 자,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라인업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게임들이 나오느냐. 자, 이번에 오딘, 라이온 하트 제작된 오딘을 자체 개발 퍼블리싱 했고요. 뭐 자체 개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지금 국내 얘기거든요. 오딘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에 대만 쪽에 또 이렇게 런칭할 계획을 또 잡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또 클래프톤 IPO까지 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체가 돼서 뭐 어제 설명했던 부분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30대라는 거, 그렇죠? 이 부분도 뭐 매출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 카카오 게임즈 기술적으로는 다소 좀 단기적으로 과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더 있다.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지켜보죠.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자, 시간이 좀 없어서 많이 지났네요. 그쵸? 엔더스 문자 회원 오늘 간략하게 한번 좀 읽어보고 여러분 가입하실 분들 서둘러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